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영선입니다. 2월 6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요사이는 매일 스릴러 소설을 한 편 읽는 기분 혹은 롤러코스터를 타는 기분입니다. 물론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재판 과정을 보면 참 대한민국의 자기 인격에 맞지 않는, 자리에 맞지 않는, 도저히 그런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들도 많고, 또 다른 한편은 그래도 나라를 지키려고 확실한 안보관과 국가관을 가지고 국방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군도 있다는 걸 동시에 느끼게 해줍니다. 헌법재판소 한편 소설과 지금 서울고법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은 2월 4일 울산시장 선거 개입 하명수사 혐의에 송철호 황운하 2심 무죄라는 말도 안 되는 재판과 이틀 후인 오늘 이재명 최측근인 김용이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 1심과 같이 징역 5년 벌금 7천만 원을 선고한 정말 제대로 된 양심적인 법에 따라 재판을 하는 재판장도 있습니다. 2월 4일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이 재판장이 김명수 설범식 부장판사로 김명수 대법원장의 비서실장을 지낸 적이 있는 아주 핵심적인 김명수 케이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울산시장 선거에 대통령이 30년 지기 친구인 송철호를 울산시장으로 만들고 싶었어. 그때 울산 경찰청장인 황운하를 시켜서 김기현을 털어라. 그 당시 울산시장 하던 김기현을 털어라. 결국 김기현이 공천을 받는 날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사무실을. 긴급으로. 상상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건 문재인이 청와대에 관련된 많은 식구들을 동원시켜가지고 송철호를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황운하 플러스 청와대에 있던 백원우, 한병도 뭐 등등등 고구마 줄거리처럼 많은 숫자들이 여기 다 관련되어 있는데 오늘 무더기로, 오늘이 아니라 이틀 전에 무더기로 전부 무죄로 해줬습니다. 큰 선심 선거죠. 에? 김명수가 얘기했겠죠. 했겠다고 우리가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1심에서 이게 3년 징역이었던 게 2심에서 무죄라는 거죠. 그리고 정황 증거도 뭐 충분히 확보되고 있는데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죄를 선언한 배경에는 공소사실이 유죄로 의심이 되지만, 공소사실 근거로 해보면 유죄가 의심이 들지만 증명이 안 된다. 어? 증명이 안 된다. 그 뭐 정언이라든가 뭐 이런 자료들이라든가 내놓는 증거들이 증명이 안 된다. 확실하게 유죄라고, 그러니까 reasonable doubt, 합리적인 의심이 안 들 정도로 확실하지 않다는 거죠. 증거가 증명되기에는, 증거로서 증명하기에는. 그래서 무죄 선고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유죄를 때리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거예요. 말을 위한 말잔치. 물론 말로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율사들이지만, 설범식 부장판사는 서울고법 형사 2부 부장판사로서 이 사건을 황운하 송철호를 풀어주고
오늘부로 광주 고법원장으로 발령이 났답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국민들이 유추하면 됩니다. 이 스토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떡을 주고 떡을 받는 모양이네요. 오늘 이재명 측근 김용. 이재명 측근에는 오른쪽 정진상, 왼쪽 김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지낸 김용이 1심과 같이, 이게 뭐에 대한 1심이냐 하면은 대장동 관련 사업의 인허가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원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에 이재명의 왼팔이라는 김용이 실제로 8억 4,700만 원을 2022년 4월부터 8월까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공모해서 민간업자 남욱씨로부터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 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김용이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 보면은 유동규도 2022년 4월에서 8월까지 한 편이 되어가지고 대선자금 명목으로 남욱한테 돈을 뜯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동규는 무죄를 1심에서 무죄, 오늘 김용이 2심에서 징역 5년 벌금 7천만 원을 선고받으면서 유동규는 역시 무죄로 선고받았습니다. 이유는 유 전 본부장이 모든 사실관계를 털어놓으면서 이 재판을 제대로 하도록 도와준 덕이죠. 이심 재판에서 새롭게 떠오른 쟁점은 1심에서 제출하지 않던 1심 징역 5년 벌금 7천만 원을 받은 후에 2심에서 새롭게 김용 측에서 1심을 뒤집겠다고 제출한 증거자료가 뭐냐 하면은 구글 타임라인입니다. 구글 타임라인을 보면은 유동규가 내가 특정한 날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시간에, 그 특정한 건 유동규가 진술한 그 시간과 장소와 날짜에 유동규가 말한 것처럼 1억을 내가 받았다는 거는 유동규가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내가 그걸 반증시킬 수 있는 타임 구글 라인을 제출하겠다. 제출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감정해달라. 타임 구글 라인을 보면은 내가 결백하고 유동규가 거짓말쟁인 게 드러날 거다 하면서 제출한 타임 구글 라인을 제출하기 전에 조작한 흔적이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부에서는 이거 똑같은 죄잖아. 아니 더 괘씸하잖아. 1심에서 5년 징역에 7천만 원 벌금을 때렸는데 여기에 조작된 타임 구글 라인까지 우리한테 증거자료로 제출을 해? 이 판사를 뭐로 보냐? 타임 구글 라인을 감정을 해보니까 이게 조작된 게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김용이 언급한 내용과 달리 그 이동 내역이나 구글 타임라인이 다른 것이 많이 나타나고 감정인의 감정 결과도 신뢰하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
구글 타임라인은 그러므로 재판부가 탄핵 증거로 증거적 증거 적격은 있으나 이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법률 용어니까 공소사실을 뒤집을 만한 증거로서 가치가 부족하다. 쉽게 말해서 이걸 증거 자료로 내놓을 자격은 있지만 그러나 공소사실을 뒤집을 만큼 증거로서의 가치는 부족하다. 증거로서의 가치가 부족하다는 건 뭐냐면 완벽하지도 않고 그 자체가 타임 구글 라인 자체에 있는 내용 자체도 수정한 흔적이 드러난다. 그러니까 이걸 증거자료로 완전하게 100%치 증거자료로 채택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부족하다는 거죠. 그 유동규 씨가 실제로 뭐 2021년 5월 3일 오후 6시에 뭐 김용이 트렌치 코트를 입고 와서 돈을 받았어. 돈다발을 받아가지고 무슨 안주머니 넣는 것까지 시연을 재판장 앞에서 해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동규 씨 진술이 훨씬 더 구체성이 있고 장소도 아주 정확한 말한 내용과 맞고 그리고 재판 태도 등을 보면은 조작된 타임 구글라인 김용이 제출한 조작된 타임 구글라인 이게 재판을 뒤집어 보겠다고 낸 구글 타임라인의 정보 자체도 조작이 돼 있으니까 그 김용이 낸 증거보다는 유동규가 초지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하는 진술 내용이 훨씬 더 객관적인 신빙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뭐 차용증이라든가 하이패스라든가 진출입 내역이라든가 이것들이 객관적 자료로도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있고 자금 조성과 관련해 관련자들이 내놓은 진술도 대부분 일치하고 그런데 2심에서 이런 것들이 1심에서 이런 걸 근거로 해가 김영에게 징역 5년 벌금 7천만 원을 때리는데 2심 재판부가 하는 얘기가 1심이 심정에 따라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징역 5년 벌금 7천만 원을 때린 겁니다. 판단한 것을 2심에 명백한 잘못이 없는 이상 그 유동규 진술에서 명백한 어떤 결점이 있다든가 거짓말이 있다든가 앞뒤가 안 맞다든가 이게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김용이 내놓은 타임 구글 라인 내용이 조작이 안 됐다든지 정확하든지 이러면 몰라도 이것도 조작된 데다가 이 조작이라는 게 수정했다는 거죠. 수정한 흔적이 있는 데다가 타임 구글 라인 자체가 이건 보면은 타임 구글 타임라인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스마트폰의 GPS를 통해 가지고 실시간 위치 기록을 온라인에 저장하는 서비스인데 이게 지금 100% 완벽하다고 할 수 없는 게 1분 1초마다 모든 실시간 위치 기록을 다 담는 게 아니라 기간이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사건이 일어나거나 특정한 사람을 만났을 때 특정한 위치에 있는 이 기록들이 그 특정한 장소에서 일어난 어떤 사건이나 일의 시간이 아주 짧은 시간에 이루어졌다면 예를 들면 돈 봉투를 주고 바로 받아가지고 바로 사무실을 나가버리면 그게 실제로 소요된 시간이 뭐 10분이나 15분이나 그 정도도 안 되고 그 이하일 경우에는 제가 10분 15분 하는 건 제가 아티피셜리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짧은 시간에 일어난 것은 정확하게 위치 기록으로 온라인에 저장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 씨가 자기는 유동규가 말하는 그 시간에 그 장소에 그날에 그 사무실에 간 적도 없고 그 시간에 반포 집에 있었다는 사실이 증명될 거다. 이 타임 구글 라인으로 구글 타임라인으로 제가 계속 타임 구글 라인인데 구글 타임라인으로 정정합니다. 구글 타임라인으로 증명될 거라고 내보냈는데 내 법원에 제출했는데 그 제출한 내용 자체도 수정한
게 있고 이 판사들이 얼마나 괘씸하게 생각하겠어. 이게 판사를 속여 먹어? 판사 앞에 이게 진짜 증거 자료를 조작해가지고 지 맘대로 수정해가지고 이 얼마나 고도의 작업이에요. 이것도 집단의 머리를 어마어마하게 쓴 거죠. 구글 타임라인이라 하면 전부 다 완벽하다고 믿고 있겠죠. 근데 사실 보니까 구글 타임라인 자체 시스템 자체에도 한계성이 조금 있는데다가 그것조차도 또 내용을 좀 수정해가지고 제출한 흔적이 보이니까 유동규 네 말이 맞다. 네 말이 아주 구체성이 있고 그리고 네가 특정 장소를 특정한 그것도 정확하고 그건 우리가 1심에서도 받는 것처럼 차용증이라든가 하이패스라든가 진출입 내역 등이 전부 다 일관성이 있고 증명이 되는 자료들이다. 문제는 뭐냐? 이렇게 정확한 객관적인 자료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김명수 키즈가 이 재판을 했다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송철호 항문화의 재판을 보면서 이 김명수 키즈가 재판장으로 앉아 있었다면 1심과 같이 김용에게 1심과 같이 징역 5년 벌금 7천만 원 그리고 추징금 6억 7천이 때려졌을까? 요사이 법원을 보면은 안 때려질 거다. 그렇게 안 내릴 거다. 무죄로 뒤집을 수 있다. 사실은 뭐 김용이 지금 구속됐다가 그 다음에 뭡니까 보석으로 좀 나와 있을 때 주변에서 한 얘기가 이건 무죄 나올 거다라는 얘기도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양심적인 이 사건은 형사 13부에서 담당했습니다. 백강진 재판장이 1심은 형사 23부 조병구 부장판사가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와 똑같이 이번에도 형사 13부 백강진 부장판사가 판결을 1심과 똑같이 내렸습니다. 이렇게 법률에 따라 양심적으로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재판하는 재판장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두 사건을 비교를 했겠습니까? 무지랭이 국민들도 이제는 어떤 재판이 시작된다 하면 판사의 성향, 판사의 지역, 출신, 뭐 우리법 연구에 소속이 되냐 안 되냐, 국제인권법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없나 이거부터 따질 거라는 겁니다. 제가 이 사건을 두 개의 사건을 비교해서 덜먹거린 이유는 대통령께서도 형사 중앙지법 지금 지기현 판사가 형사 23부죠. 제가 알기로는 지기현 부장판사가 이 사건을 담당하게 돼 있습니다. 담당자로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소문에는 지기현 판사가 2월에 인사이동의 대상이다라는 얘기도 있긴 한데 지기현 판사는 공정하다면 자기가 2월 인사이동으로 다른 곳으로 영전을 하든 어떻든 뭐 평행 이동을 하든 가기 전에 대통령을 일단 구치소에서 석방해 주는 것이 공정한 재판이고 그리고 만약에 인사이동을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계속 대통령 재판을 대통령의 말도 안 되는 내란죄의 재판을 계속 해간다면 이거는 명명백백하게 국민의 상식 수준에서 재판장처럼 어리어리한 법정 펴놓고 분석하는 게 아니라 재판하는 게 아니라 법리가 어떠니 뭐가 어떠니 따지는 게 아니라 상식이라는 법에 따라서 볼 때에 당연히 무죄죠. 그래서 귀 밝고 눈 밝은 재판장으로서의 지기현 판사가 행세를 해주든지 아니면 그 다음 판사가 오더라도 백강진 재판장처럼 공정한 재판을 해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판사에는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다. 극단적인 대비가 되는 두 판사를 비유를 했습니다. 대통령님 무죄되도록 그리고 빨리 석방되도록 국민 모두가 염원하고 있습니다.
국민 수준에 이르지 않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송영선 TV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